네, 금일 특징주로 네이처셀을 보겠습니다. 상한가까지 갔는데 오늘 굉장히 이제 막 후속 기사도 많이 나올 종목이 아닌가 싶어요. 네,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의외성이 있는 판결이 좀 나온 부분인데요. 네이처셀은 사실 그 오너리스크의 끝판왕 같은 종목입니다. 오너리스크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전에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주가 조작 때문에 오너리스크가 물론 지금도 해소된 건 아닙니다만 뭐 한진칼 같은 경우에도 조현아 땅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너리스크가 좀 부각이 됐고 오너리스크라는 게 기본적으로 오너의 잘못된 경영이라든지 잘못된 경영 마인드로 인해서 오는 기업의 주가락이라든지 주주에게 미치는 피해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오너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데 네이처셀은 그 오너리스크가 거의 극대화된 종목이었습니다. 어, 사실 그 그룹의 회장이 이렇게 많은 혐의를 갖기도 어렵고 이렇게 욕을 많이 먹기도 힘들 거예요. 예전에 뭐 주가 조작 혐의부터 시작해서 뭐 성과 부풀리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뭐 주식을 매도해서 뭔가 그 자금에 대한 횡령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유력하다. 라고 많이 봤었던 게 레이처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뒤집는 1심 결과가 확인이 됐습니다. 결국은 네이처셀의 주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무죄가 나올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급하게 상한가까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혐의가 뭐냐면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 물질이죠. 네이처셀의 대부분의 가치를 담당하는 이 조인트 스템. 풋모커가 신청 과정에서 주가 조작해서 235억 원 부당이득 얻었다. 라는 혐의였어요. 이걸로 이제 기소된 게 2018년이었어요. 2018년 8월 9월 정도인데 그때 정도에 이제 기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검찰이 기소를 할 때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제를 신약 개발에 성공한 것처럼 언론사와 보도자를 배포하고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하면서 신약 효과를 과장해서 인위적으로 부양했다. 라고 했어요. 저도 그때 이제 그런 자료를 봤지만 실제로 그때는 그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던 것이 사실이에요. 제가 객관적으로 기사를 봐도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까보니까 껍데기였다는 거죠. 그런데 재판부는 그 검사에 대해서 네이처셀이 반려될 걸 알고도 주가 부양을 위해서 조건부 허가를 신청했다고 봤지만 증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채택하는 것이 증거 재판주의. 심증이 굉장히 강해도 까마귀 날자 배가 아무리 떨어져도 증거가 없으면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심증만으로는 어렵다는 거예요. 뭔가 물질적인 증거,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인데 재판부가 판단할 때는 합리적인 증거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가 조작 혹은 어, 그 신약에 대한 그 성과를 성공할 것처럼 허위 보고한 것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근거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재판 뒷이야기를 보면은 재판에서 이제 라정찬 회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뭐 무죄 선고에 환호를 했다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무죄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웠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앞에서 이제 검찰이 라정찬 회장에게 부여했던 게 징역 12년과 벌금 300억을 구형했어요. 이게 경제재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좀 그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긴 합니다만 아직도 뭐 다른 그 중범죄에 비해서는 처벌이 약한 편인데요. 징역 12년과 벌금 300억은 굉장히 무거운 형벌로 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찌되었던 간에 이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재판이 무죄다 이렇게 선고를 한 거죠. 물론 이게 끝난 건 아닙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추가적인 내용도 봐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욕을 먹고 많은 지탄을 받았던 라정찬 회장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는 측면에서는 기업에는 이제 기사 회생과 같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걸로 온 것은 또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도덕적으로 맞다 그르다를 논할 거는 아니고, 그거는 뭐 제가 판단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의심스러운 부분은 어, 굉장히 강력했어요. 누가 봐도 개인 투자자의 피를 빨았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어쨌든 재판부에서 이런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되는 내용을 조금 더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번 무죄 판결이 워낙에 의외성이 큰 판결이었기 때문에 주가는 환호하는 거죠. 지금 상태로라면 다음 주까지도 추가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동안 신뢰감을 잃어서 이제 급락했던 그런 종목군들 있잖아요. 오너리스크가 됐던, 아니면은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이제 악화되면서 하락했던 종목들, 그런 종목군들에는 일단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겠죠. 근데 뭐 넓게 보면 제약바이오주의 투자심리 개선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는 어쨌든 정확한 재판이 이루어져서 엄하게 피해를 보는 사람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없어지는 뭐 그런 사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 뭐 생각됩니다.